우리는 화학을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화학 탐구 중에 노트의 진면목을 발휘하는 게 화학 생명이에요. 물론 다른 과목도 굉장히 중요하지. 물리나 지학도 여기가 많으니까. 근데 특별하게 노트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게 화학이랑 생명이거든. 화학은 노트 필기를 봐봐. 오른쪽만 해라. 노트를 딱 핀 다음에 오른쪽만 필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야. 검은색으로만 써. 별표를 치든 밑줄을 치든 상관없는데 무조건 검은색으로 노트 필기를 하고, 여기는 참고라고 선생님이 써준 내용 있지? 그 다음에 얘를 붙여. 선생님이 포스트잇을 나눠줄 거야, 너네한테. 이 포스트잇 내용은 핵심이나 문제 푸는 스킬을 줄 거야. 특히나 허우는 말이다. 개념이 20%고 문제풀이가 80일 정도로 속도의 싸움이야. 그래서 포스트들을 붙여놓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문제에 계속 적용하면서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풀이 속도에 3분의 2만 따라와도 우리는 최고수가 되는 거야. 나중에 1학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학기 중간고사가 화원은 제일 난이도 높아. 다 양쪽 관계로. 알겠지? 계산이 빨라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피드백이 돼야 돼. 그래서 문제풀이 하는 로직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순간, 선생님은 이제 소수점 있는 걸 절대 쓰지 못하게 하거든. 분수만 사용하게 하거든. 왜 그런지 나중에 봐봐. 그럼 너희들이 충분히 속도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 넘겨서도 오른쪽만 써라.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가 너희들이 이제 완자 문제를 풀면 앞에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 내가 좀 까먹어갖고. 그러면 그 내용을 찾았으면 노트부터 봐. 노트에 그 내용이 있는지. 없으면 갖다가 파란색으로 옮겨. 완자 문제를 풀다가 의문사항이 있고 첨삭할 내용이 있으면 파란색으로 써. 그러니까 파란색은 완자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테스트를 할 거야, 니들한테. 문항수를 많이 주진 않는데 테스트를 하면 끝나고 가다가 나가서 풀든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풀든가 풀어서 저기다 올려놓고 하면 밖에 거기에 내가 OMR 카드를 줄 거거든. 이름 써서 올려놓고 문제는 가지고 가.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문풀 같은 것도 선생님이 이제 풀어는 줄 거야, 몇 개 정도는. 근데 1단원은 안 할 거고 식량과 뭘부터는 내가 다 풀어줄 거야. 거기는. 그리고 그 내용적인 것들이 필요하면 영상은 뒤에 올라와 있으려나? 영상 올라와 있나 모르겠네. 다른 학원에서 영상을 올렸나? 안 올렸을 것 같은데. 여튼 문풀은 되도록이면 내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려놓을게. 그럼 그거는 확인하고 없으면 카톡으로 물어보면 된다. 알았지? 자, 마지막. 그 테스트에서 틀린 내용들은 빨간색으로 표현해놔라. 점을 찍든 별표를 하든. 알겠지? 그래서 색깔이 겹쳐지는 부분은 니들이 약한 거야. 방학 때는 자기가 약한 부분을 찾는 데 중점을 둬. 알겠지? 그래야 계약이 돼서 문풀하면서 그쪽을 집중 공략을 할 수 있거든. 자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 문제풀이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통일화시키려고 지금 계속 이거 작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화학은 알겠지만 4단원이야. 요 위에다 단원 라벨을 붙이면 된다. 지금의 이제 첫 단원만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2학기 가고 1학기 기말 가고 그러면 소단원별로 붙여지는 게 들어올 거야. 소단원별로. 자기가 모르는 부분 같은 거 라벨 붙여. 오른쪽 넓은 데는 수능 볼 때 쓰는 거야. 정시 볼 때.
자기가 좀 특정사항 그런 거 붙일 때 주의사항 붙일 때 여기다 오른쪽으로 붙이는 거고 노트 하나를 꼼꼼하게 완성해. 이 노트는 나중에 학교에서도 말이야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이거 나와 뭐 이런 내용들 있지 다 옮겨놔야 돼. 다시 말해서 커맨드 센터 이거 알겠니? 그래서 시험 보기 뭐 시험 보는 시험 기간에는 얘만 있으면 노트 한 권이 다 될 수 있도록. 물론 얘를 딱 피고선 이 내용이 어디 있었죠? 다른 책이 참고는 될 수 있는데 얘가 중앙맵이야. 알겠지? 얘를 차곡차곡 정리해놔. 학교는 가져가지 마. 애들이 괜히 이렇게 써 있으면 뭔가 싶어서 훔쳐가.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쓰레기통에 있고 이런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집에서 정리 잘 해놓고 표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자, 화학은 첫 출발부터 창고부터 출발하거든. 우리 컨텐츠 한번 펴봐. 컨텐츠. 우리 컨텐츠 피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한다면 물론 1단원이 1학기 중간고사일 거야. 2단원이 1학기 기말이고 3단원이 2학기 중간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1단원이 제일 어려워. 물리학도 마찬가지지만 화학은 1단원이 가장 큰 에베레스트 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 중에 거기에 뭐 화학 식량 과목을 보이지. 걔가 킬러. 그 다음 화학 반응식 보이지. 걔가 최고 킬러. 화학 반응식은 개념은 어렵지 않아. 그런데 고급 문제가 나오면 머리가 아파. 그건 나중에 나한테 로직을 따로 배워야 돼. 알겠지? 그거 섭렵을 안 하면 학교 선생님들 쫓아가서 한 40분 풀다가 선생님 중쳐서 나가고 이런 경우를 보게 될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최고 길어야 1분 30초야. 풀어내는데 1분 30초 넘어갔지? 풀지 마. 내가 능력치가 부족한 거야. 알았어? 다른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용액의 몰롱도 있어. 그거 선생님한테 제대로 못 배우면 거기도 너희들이 킬러가 될 수 있어. 막 헷갈려 하거든? 거기는 제대로 배워라. 거긴 절대 킬러가 아니다. 2단원 넘어가면 원자구조라는 데가 있을 거야. 그 옆에 좀 써놔볼까? 동위 원소 확률이라고 써놔봐. 걔가 좀 어려워하는 거야. 동위 원소의 확률. 확률은 다 어렵잖아, 얘들아. 확률을 따지는 게 어디야? 생명과학에서는 유전이잖아? 근데 거기서 확률이 잠깐 떠. 근데 병호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 이거 암기를 해야 돼.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원자구조 쪽에 동그라미 1번에 원자구조라고 써있잖아? 동위 원소의 확률 구하는 문제가 좀 어렵다. 그 다음 현대 오비탈 쪽은 어렵다, 쉽다를 할 수 없는 곳이야. 지금 얘가 책이 바뀐 지가 지금 이제 3년 차거든, 지금. 그쪽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 알겠어? 진화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대학교 가서도 너희들 현대 오비탈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야. 대학교 가서도 너희들이 교수님이 말하는 걸 밀리지 않을 정도까지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쉽게. 알겠어? 그러니까 거기는 제대로 잘 배워놔, 현대 오비탈은. 그리고 계속 진화한다는 걸 명심해라. 계속 까칠하게 나오면 나왔지 쉽게는 안 나온다, 거기는. 그 다음에 거기 원소의 주기성 있잖아. 그 파트는 반지름하고 이온화 에너지가 나오거든. 막 통합적으로 내. 그럼 무슨 얘기일까? 1학기 중간고사에 빡세게 출제가 되잖아? 그럼 저 형평성을 따져서 1학기 기말은 좀 쉽게 내. 그래서 애들이 다소 이 단어는 쉽구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1학기 중간고사를 선생님이 니들이 걱정스러워서 쉽게 내서 애들이 걱정이 많았어. 빡세게 내면 그 원수의 주기성이 엄청나게 어렵게. 미지수, 경우수를 다 따져야 되거든, 그쪽으로. 그래서 자기네 학교에 1학기 어떤 난이도, 평균 이런 걸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내신은.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정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이런 난이도, 여기는 이런 난이도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근데 내신이라 어디까지를 난이도를 잡아놓고 수업을 해야 될지 참 그래, 지금 상황은. 하지만 중3까지는 잡아놓고 내가 수업을 해줄 거야. 알았죠? 선생님은 겨울방학 때 예전부터 계속 해봐도 1, 2단원이 끝이더라고요. 진도가 나가도. 그러면 이제 2학기는 누구 했어요? 3, 4단원이 되겠죠? 3단원은 전통적으로 100점이 많아요, 애들이. 내용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제대로 알고 풀면 100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 3단원이다. 할만하다. 그러면 4단원이 뭐냐? 얘가 준킬러입니다. 이것도. 누구냐? 거기서 중화반응이야. 그 양적 관계가 준킬러인데 왜 내가 준이란 말을 썼냐면 오히려 선생님의 원그래프 풀이법을 갖고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보다도 아니 온라인 어떤 선생님보다도 빨리 풉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2개의 스텝을 밟게 되면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 다 풀린다는 거. 알았어? 거기까지가 1, 2, 3, 4단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게 뭐냐? 착실한 노트 필기. 알았어요? 두 번째, 선생님 로직을 제대로 따라서 풀어보세요. 연습을. 알겠어요? 화학, 식량과 몰 쪽으로 들어가면서 양적관계를 따질 텐데 저 사람은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저렇게 놓고 풀리는데 금방 푸네?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으라고. 그 연습을 충분히 하세요. 그럼 3월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내든 니들 식대로 머리에 딱 떠올라요. 저거 내리면 끝인데? 라고. 알겠어? 충분히 배워놔. 그래서 만약에 3월이 돼서 애들이 새로운 애들이 이제 입안에 들어왔는데 니들이 이 정도는 돼야 돼. 같이 이러고 있으면 내가 무한하죠. 안 그래? 나한테 한번 배운 놈들인데 같이 이러고 있으면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오케이? 자, 그리고 영상은 내일 올라갈 거예요. 오늘 빠르면 오늘 올라가기도 하고 내일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이 이제 바로바로 니들 핸드폰에 떠올라 유튜브에 떠올리려면 구독은 해놔야 돼. 좋아요, 뭐 댓글 이런 거 다 갖다 쫓아가서 내가 그럼 하지 말고요. 구독만 딱 눌러놓으면 영상에 떠올 거고 그리고 이 영상이 왜 다른 것도 막 떠오르거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학원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학원은 시간 수가 좀 길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문제풀이가 이제 3월에 들어가면 우리가 시간 수가 이제 2시간이면 다른 학원 들어가면 2시간 반 막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서 미처 풀지 못했던 문제까지 다 떠요, 거기에. 그럼 그거 참고할 수 있어요. 걔네 걸. 그 사이트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독을 눌러놓으면 다른 학원에 뜨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독 좀 많이 풀어준 그 반 애들은 내가 알려줄 거야, 니네한테. 그 반 거 봐라. 그럼 그 반에 프리 강사 보면 돼요. 근데 대부분 제가 여기서도 반 2개를 하지만 수업 시간마다 수업이 달라요. 저도 그게 미치겠어요. 수업이 달라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편한 수업 같은 거 찾아보고 그리고 생기초, 중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수업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런 수업도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알려줄게요. 사이트에 좀 가서 보시고. 이게 달라요. 또 아이들한테 대하는 게. 그래서 그 수업을 참고하면 집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 오면 선생님이 질문을 받을 수 있고 양면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수업을 들어가 봅시다. 화학의 첫걸음으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학의 첫걸음을 들어가면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는 첫 단어는 있어요. 물론 수능에서는요, 여기는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틀리면 죽음입니다. 내신은 달라요. 내신은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작은 구덩이에도 빠져가지고 삐그덕거린다. 점수 엄청 떨어집니다. 여기 다 맞춰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오고 이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 라고 하는 것을 꼭 써놓고요. 특히나 알록달록 펜이 있어야 돼요. 4월에 가면 형광펜 쓰는 거 다시 알려줄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은 빨간 펜까지 들어가는 연습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화학의 첫걸음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걸 먼저 쓸 거예요. 어디에 써야죠? 노트 왼쪽에 써야죠. 알겠습니까? 우리는 학교에서든 어디든 화학을 접근을 할 때요.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구분. 그래서 구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 구분 중에 우리는 얘를 구분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측정 가능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에요.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비열, 용해도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이전에 누굽니까? 이 이전엔 바로 원자라는 게 있어요. 둘의 차이를 좀 보고 갑시다. 무슨 말인고 하니? 봐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수소 원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 수소예요. 또는 수소 기체예요. 알겠어요? 그 위아래 중에 누가 물질이에요? 아래가 물질입니다. 얘를 뭐라고 본다고요? 산소 원자라고 부를 거고요.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산소 또는 산소 기체라고 부를 거예요. 아래가 물질이겠죠? 물론 여러분 얘도 있죠. 헬륨 원자라고도 부르고요. 헬륨 기체라고도 불러요. 얘는 18종 원소라 예외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알았어? 나중에 궁금하면 통 날려라. 알려줄게.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이런 거겠죠. 혼자 차분히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의를 모르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자하고 원소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어요. 원자하고 원소. 원자는요, 개수를 셀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사람을 셀 때 명을 단위로 쓰죠. 명. 몇 명, 두 명 이러면 강아지가 4마리 있는데 4명 이러진 않잖아요. 사람을 셀 때는 명을 쓰잖아요. 그런데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있으면 사람이 한 명 있고 강아지 이렇게 사람이라는 말을 쓰는 거 이렇게 원소 개념이죠. 성분 개념이에요. 원소는. 원자는 개수 개념이고요. 됐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어요. 물이라는 물질이에요. 얘는 3원자 원자라고 그래요. H원자가 2개 있고 산소 원자 하나 있죠. 근데 원소는 몇 종류야? 2종류라고 합니다. 그럼 화학식에서 원소는 뭘까요? 대문자, 종류. 2종류 있잖아요. 대문자. 됐죠? 그래서 이게 원소다. 자, 요런 개념에서 이제 물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질은 2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순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혼합물이 있어요. 자, 순물질이 뭐냐? 녹는 점, 끓는 점. 다시 말해서 물질의 특성이 일정한 아이들을 말해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100g의 물이든 1톤의 물이든 1기압에서는 100도씨에 끓는 점이. 이해 갔죠? 물질의 특성이라 하면 녹는 점, 끓는 점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정한 아이들. 혼합물은 뭐냐? 용매와 용질의 비율에 따라 이건 우리가 유식한 말로 농도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거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 일정치 않은 애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이 혼합물입니다. 자, 순물질은 2가지로 나눕니다. 다시 원소와 화합물로 나눠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업을 집중해서 들었다면 어머? 원소가 또 나와요? 맞아요. 동음, 이의어입니다. 눈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저 원소는 성분인데 이 원소는 물질의 원소를 뜻해요. 알았죠? 그래서 문맥을 이어가는 중에 이 원소가 저거고 이 문맥에서는 이거구나를 눈대중으로 맞춰야 됩니다. 눈치껏. 이걸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옛날 책에는 호돈소라고 써있어요. 앞에 호. 근데 원소라고 써도 여러분들은 알아채야죠. 자, 뭐라고 정리됩니까? 한 종류 성분으로 구성. 이런 애들을 원소라고 부른다. 예로서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H2, O2, O3, Na, C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원소에 해당되는 애들이고, 화합물은요, 두 종류 이상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예로는 H2, CO2, 그 다음에 NaCl, 그 다음에 K, Mn, O4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정의를 묻는 문제라면 외워야죠. 열심히 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아빠 얼굴 기억해요. 지금 여기 아빠 세워놓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제 모르면 아빠를 배반하는 거야? 이거? 그럼 아빠에 대해서 내가 시험을 봐요. 답이 똑같이 나올까 다르게 나올까? 다 다르게 나오죠. 자기 아빠가 다른데.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형제들을 데리고 오구나. 답이 똑같이 나오겠죠. 우리는 그 가족사를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원소라 하면 이런 것들을 보고 다 원소라고 할 거라고요. 니들만 헷갈리지. 그러면 우리는 구별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알았어요? 구별만 할 줄 알면 돼.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보세요. 원소는 이런 걸 화학식이라고 해요. 알았습니까? 화학식 내에 대문자가 한 종류예요. 아래 첨자가 몇 개든 간에 대문자 하나만 있는 애들은 다 그냥 원소예요. 알았지? 그러면 화합물은 화학식 내에 대문자가 두 종류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화합물이죠. 이게 기억 니은 디귿에서 하나씩 툭툭 나와요. 알았어요?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원소와 화합물은 구분이 끝났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분자가 뭐고 이거는 나중에 배웁시다. 지금은 그냥 원소다 화합물이다. 보고 끝납니다. 자, 혼합물은요. 균일한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 있어요. 굳이 혼합물까지 나오니까 잘 봐요.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배운 애들이랑 막 암기하고 들어간 애들은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균일한 혼합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1단원 마지막에 배워야 될 용액이라 불러요. 알았어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 녹이는 물질, 용매와 녹아 들어가는 물질, 용질의 비율이 어떤 애들이다? 어디든 일정한 애들이 균일한 혼합물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얘는 어떨까요? 용매와 용질의 비율이 어때요? 부분마다 다른 애들이에요. 흙탕물 같은 애들이 이렇게 칠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용액은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녹이는 용매와 녹아 들어가는 용질이 있다는데 그것들이 바로 용액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과정이 용해되는 과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용매가 물이고 용질이 설탕이면 당연히 설탕물입니다. 이건 아이들이 잘 알아요. 근데 끝에 액으로 끝나다 보니까 모든 용액이 액체인 줄 알아요. 자,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혼합기체에 가서 맨날 헷갈려. 출제자가 왜 이렇게 내는지 모르거든요. 자, 용매가 질소고요. 다시 질소는 N이야 N2야? N2죠. 물질이니까. 맞아요. 자, 얘가 산소, 아르곤 또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섞인 걸 뭐라고 그런다? 기체용액이라고 해요. 용액은 액체가 아닌 거죠. 알았습니까? 이런 건 기체용액. 그 다음 보세요. 구리라고 하죠, 이걸. C. 이걸 주석이라고 해요. 주석. 둘이 섞인 애가 바로 청동입니다. 우린 얘들을 합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고체용액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합금류는 모두 고체용액입니까? 맞아요. 구리에 아연을 섞으면 황동이 됩니다. 노쇠라고 불리는 걔도 고체용액이에요. 그리고 주방에 쓰는 스테인리스 강이라는 게 있어요. 스탱이라고 하는 거. 그죠? 화학약품이 강한 거. 철에 크롬이나 니켈이 섞이는 거. 땜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다? 다 합금으로써 노시다 고체용액입니다. 야, 근데 봐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야 되거든. 이런 과정이, 얘들아. 이런 과정이 지금 섞이는 과정이 물리변화니 화학변화니. 자, 이거 주대를 하나 잡아요. 이제 선민은 수업을 하잖아? 지금은 괜찮아, 아직까지는. 왜? 앞 단어는 그래도, 양적 관계밖에 없어. 뭐 계산하는 거. 근데 이 단어를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화학적인 원리를 막 묻는 문제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알았어? 주기적 변화가 나오고, 막 그래? 막 헷갈릴 때 내가 니들한테 계속 트레이닝을 시킬 거야. 트레이닝이라는 건 멋있는 말이고, 니를 세뇌를 시킬 거야. 내가 앞으로 화학이 뭐의 학문이야? 라고 물으면 너희들은 전자의 학문이라고 해. 무조건. 알았니? 화학이 뭐의 학문이라고? 전자의 학문이야. 전자가 움직이면 무조건 화학변화야. 알았니?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되잖아? 화학변화야. 알았어? 그렇다면 이렇게 섞이면서 전자가 이동을 안 했잖아. 섞인 거 아니야. 이렇게 섞이는 거. 알았어? 이걸 뭐라고 불러? 혼합이라고 하잖아. 화학변화는 뭐라고 얘기해? 화합이라고 얘기해. 다시 이걸 용매나 용질로 나누면 분리라고 해. 맞지?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분해라고 얘기해요. 열로 분해하면 열 분해, 전기로 분해하면 전기 분해. 이해 갔어요? 분해는 뭐가 이동한다고요? 전자가 이동해. 분리는 이동 안 해. 그래서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워요? 물리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학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잖아요.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청동은요, 청동기 시대를 이끈 원동력이에요. 그 전까지는 돌멩이, 좀 발전한 종족은 가로, 그치? 간석기, 또 부셔갖고 날카롭게 탄해석기, 이런 걸로 지들끼리 싸웠단 말이야. 근데 어느 한 부족이 지들은 몽둥이 같은 걸 만들어갖고 때리니까 아파. 좋지. 돌멩이 들고 막 뛰어가는 누가 긴 걸로 때려봐. 아프잖아. 그 청동기 시대가 도래된 거죠. 처음에 여러분 구리선 알죠? 전선. 구리 갖고 놀아가요. 구리로 길게 만들어 때리잖아요. 그럼 머리 모양이 휘어져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석이 섞이면 단단해진다고. 성질이 변했잖아. 화학 변화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느냐? 금속끼리는 서로 화학 변화 안 합니다. 근데 섞으면 왜 성질이 바뀌느냐?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최각의 전자의 숫자가 바뀌어서 그래요. 얘가 갖고 있는 최각 전자하고 얘가 갖고 있는 최각 전자가 섞이면 그것들이 화학적 성질을 바꿔버려요. 녹는점이 낮아진다든가 뗏납처럼. 알았어요? 아니면 스테인드강처럼 외부 화학물질에 대해서 강하다든가 부식에 강하다든가. 그건 다 자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전자의 이동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전자의 숫자가 바뀌면서 생긴 거야. 그건 이동한 게 아니잖아. 그냥 섞인 거지. 그래서 화학 변화는 화학적 성질이 바뀌기 이렇게 하는 건 중학교 교육 과정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학 변화는 대부분 많은 에너지가 출입이 따르고 그 다음에 엄청난 기압이 따르고 이렇게 분기 부여 쪽에서 많은 에너지의 출입이 따랐을 때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얘는 뭐다? 혼합입니다. 얘 물리변화. 알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 뭐 있어요? 용액이란 기체용액도 있고 고체용액도 있다는 거죠. 알았어요?
물론 우리가 배우는 건 여기서 배워요. 액체용액만 배운다고요? 그때 조심할 게 뭐라고요? 어느 부분을 취하든 비율이 똑같다고요. 들어볼래요? 니네 퍼센트 농도 배웠죠? 퍼센트 농도가 용액의 몰 농도에서 꼭 나옵니다. 근데 그걸 용액분의 0.1 곱하기 100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이 하나도 안 되지. 거기서 끝나고. 내 말을 잘 들어봐. 퍼센트라는 게 뭐의 기준이냐? 숫자. 야, 이것도 모르면 안 되지. 퍼센트에 동그라미 몇 개 있어? 퍼센트. 100 기준이야, 100. 아, 네. 이 단위 처음 봤지? 처음 봤잖아. 얘 몇 기준입니까? 그래, 이거 천 기준이 아니고 퍼밀이야, 이거. 옛날에 연분도 잴 때 쓰던 단위였다고. 이거 해석하면 끝나는 거야. 들어봐. 이거 용액 단위라고 했잖아, 용액. 용액 몇 g일 때? 퍼센트가 몇이 단 기본이라고? 용액 100g 속에 용질이 몇 g 들었다는 뜻이야? 20g이야. 그럼 용액 50g이면 얼마 들었을까? 이렇게 계산이 빨라야 돼. 나 그렇게 가르쳐주고 너희들한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니들한테 일일이 쓰라고 할 거야. 용액 100g 중에 용질이 얼마 있다는 뜻이라고? 20g 있다는 뜻이라니까 이거. 그러면 용액이 50g으로 바뀌어버리면 얼마 줄었냐고. 2분의 1 줄었잖아. 그럼 용질 10g이지. 반대로 봐봐. 용액이 잘 봐라. 20g 있는데 용질이 1g 있어. 몇 퍼센트냐? 라고 물어보면 이게 뭘로 바뀌면 돼? 100으로 바뀌면 돼. 곱하기 얼마 하면 돼? 5%야. 이해가서? 그러니까 뭐냐면 계산이 공식으로 써서 자기가 풀어도 풀려. 여기서 쭉. 그래야 진짜 출제자는 그걸 묻는 게 아니거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이 결과값이 무엇 때문에. 그런데 여기까지 못 가고 그 계산하다 끝난다니까. 그래서 한 방에 움직이는 이 방법을 내가 계속 보여줄 거라고 니들한테. 그러면 나중에 봐라. 3월달 정도 말 정도에 이제 이쪽 단원 용액이 몰롱도 나가잖아. 그럼 선생님들이 막 수업할 때 선생님하고 동일하게 수업을 갈 수 있어. 쫓아가서. 저 사람이 쫓아가. 왜 그러냐면 계산이 늦으면 1분 아니 10초씩만 늦어도 나중에 뭔 소리인지 몰라. 알았어? 하다가 같이 가야 되거든. 계산이 빨라져야 돼. 알았어? 명심해라. 그렇게 요렇게 용액에서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할 거고, 불균일은 화원 끝날 때까지 얘밖에 안 돼. 원유가 누구지? 석유야, 석유. 내가 하는 말. 화학을 재미있게 공부하려면 화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친숙하게 받아야 돼. 그러면 뭐지? 경험치를 살려야 돼. 계속. 알겠죠? 요걸 가지고 화학의 첫걸음을 지금부터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거기에 보면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는 것부터 차분차분히 들어가고, 그리고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참고로 채워드릴게요. 자, 2단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접근할 걸 잘 봐봐요. 이걸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워요? 의식주. 그래,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이거예요. 로드맵이. 의가 뭐예요? 입는 거. 식은 먹는 거. 주는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이걸 따라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테마로 이 교재가 만들어졌어요. 문제가 뭐야? 그 해결을 뭘로 했는데? 이 두 개야. 문제가 뭐야? 해결은 뭘로 했는데? 근데 그 해결이 누가 이용됐다는 얘기지? 이 테마가 화학이 이용됐다고. 이 해결을 화학이 했다고. 알겠어? 그럼 화학의 어떤 것이 이걸 해결했는지를 시험에 낼 거 아니니? 그게 나오는 거라고. 가끔은 왜 그런 화학적인 해결이 필요했지도 나오겠지.
문제점이 뭔지. 근데 그런 건 해결할 게 없으면 내는 거야. 대부분은 결론을 많이 묻는다. 첫 번째. 자, 이 부분은 식이네, 식. 맞지? 자, 그 당시에 식량 문제 해결하는 게 이런 거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수렵이잖아, 수렵. 그지? 일반적으로 뭐 식물을 기르고 키우고, 그지? 그래서 잘 되면 하늘한테 감사하고, 잘 못 되면 하늘한테 또 빌고, 다 하늘에 매달렸단 말이야. 그 토테미즘, 그지? 뭐 무당 이런 분들이 막 득세하고, 그지? 막 그랬잖아. 그런데 이거를 해결했다는 거야. 뭐가? 화학이. 알겠어요? 근데 그 해결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통합적인 부분을 묻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참고가 들어가야 돼. 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해결이 됐는데 이게 뭐 때문에 해결을 미쳤는지를 몰라요, 애들이. 자, 참고가 뭐냐면 이건 생명과학과 같이 선택한 친구들은 잘 보세요. 이 생명과학에서 중첩되는 내용이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식물이 잘 크려면 생장해야 되죠. 그죠? 식량의 주 원천은 무조건 식물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저 오늘 고기 먹고 왔는데. 야, 고기는 식물 안 먹어? 키잖아. 어차피 돼지는 다 먹는다. 소 딱 굽는 소. 선생님 저녁 때 소고기를 먹었어요. 진짜요. 소를 먹었어요. 당연하잖아. 그죠? 그때 나도 먹었는데 왜 이런 식이에요? 소는 풀을 먹습니다. 그죠? 그 풀을 키우는 거예요. 식량 생산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요. 근데 생장이라는 걸 생명과학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포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자, 세포 분열에는요, 말 그대로 체세포 분열도 있고 생식세포 분열도 있지만 이거를 할 때 필요한 게 누구냐가 중요해요. 이거 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단백질이라는 거. 단백질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성장기잖아요. 성장. 다 컸나요? 아니에요. 더 클 수 있어요. 충분히 더 클 수 있어요. 1m 90 정도. 발만. 그치? 뭐 키랑 크고. 그러니까 키가 더 클 수 있고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면 여러분 뭐를 공급을 많이 받아야 돼요? 단백질 공급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밤에 치킨 땡기는 거라고. 알겠어? 오늘 가서 타당성을 얘기해. 범인, 전 성장기고 고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알겠어요? 단백질이 필요한데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죠. 얘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 이게 단백질 기본 단위체예요. 그렇다면 얘의 주 원소가 이거란 얘기죠.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 빨간색 누구? 질소, 원자요. 알았죠? 다시 말해서 세포 분열을 하는데 질소, 원자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CHO는요, 다른 섭취 음식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대충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질소만은 특별한 이온의 형태에서 섭취를 해야 돼요, 식물들이. 자, 첫 번째. 식물 중에 스스로가 이걸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물은 과연 어떤 식으로 섭취할까 보세요. 공기 중 여러분 질소가 존재. 누구? N2. 얘를 유일하게 얘와 암모늄 이온이야. 얘로 질산이온이야. 지금은 자꾸 그려보고 이게 식물이 섭취하는 질소의 형태야. 다시 말하자. 우리가 철분을 섭취하고 싶다 철 깔아 먹어서는 절대 안 돼. 알겠니? 철 이온을 먹어야지. 맞지? 그래서 이게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질소 원자의 형태야. 그럼 공기 중 질소를 다이렉트 이렇게 섭취하는 애가 누구냐? 바로 콩과류 식물들이야. 알았어? 콩과류 식물들, 완두콩, 뭐 강낭콩 이런 애들이거든? 누가 이렇게 바꿔주느냐는 거야. 예. 얘가 바꿔주는 거야. 뿌리옥 박테리아. 뿌리옥 박터 혹은 아조토박터라고도 불러. 뿌리옥 박테리아, 아조토박테리아 이렇게 부르거든. 박테리아 종류가 많아요. 얘는 생명과학에서는 얘를 질소 고정의 형태라고 불러. 질소 고정. 어떤 식물이 이걸 한다고? 콩과류 식물. 그러니까 콩과류 식물들은요, 뿌리옥 박테리아랑 공생관계예요. 공생.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질소를 가져다가 질산이온이나 암모늄 형태로 바꿔주고요. 콩과류 식물은 그걸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해서 공급해줘요. 뿌리옥 박테리아는 그 양분을 먹고. 둘이 공생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콩들은 농촌 가면 논둑이나 이런 도로에다 심어도 다 이렇게 땅속에 양분이 필요 없는 애라고. 이해 갔지? 두 번째, 공기 중의 질소가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있어요. NO와 NO2. 그러니까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로 바뀔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떤 때냐? 번개 맞을 때. 이런 걸 방전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질소가 진짜 분해가 안 되는 애야. 근데 번개가 빵 치면 그 공기 중에 일부가 이렇게 바뀌어. 그럼 얘가 빗물에 섞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땅으로 쏟아지는 거지. 극히 일부가. 그 다음 세 번째, 사체.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이렇게 바꿔주는 애가 있어. 이게 누구지? 분해자. 1, 2, 3번이 아닌 경우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야. 알았니? 그럼 뭘까? 여기서 다 중요한 게 질소잖아. 그럼 인위적으로 질소를 공급해주는 뭔가 있나 보다. 그게 바로 얘야. 소위 하버법이라고. 하버법. 알았어? 하버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공정을 만들어서 뭐 했대? 얘를 생산해. 암모니아가 여러분 화장실에 많지? 화장실 뭘로 총? 니네 요즘 화장실 청소를 안 하지? 전문 요원들이 와서 하지 않니? 좋아졌어. 우리 때는 우리가 했어. 겨울철, 여름철 언제가 화장실 청소하기 지랄일까? 여름철. 왜? 냄새가 많이 나. 기체들이 물이 안 녹아요. 여름철에 공원 있죠, 여기. 천변 공원. 하늘색 간이 화장실이 있는 거 봤어요, 예전에? 요즘에 많이 철거됐죠. 간이 화장실 대낮에, 한여름 대낮에 35도씨 이럴 때 화장실 일보라고 들어갔다가 뇌까지 뚫려요. 숨쉬면 꽝 뚫립니다. 눈을 핑 돌고요. 암모니아 가스가 그거예요. 100배예요, 100배예요, 여러분. 암모니아 가스가. 근데 이거 어디에 잘 녹아? 물에 잘 녹아. 물이 녹아서 이렇게 돼. 암모늄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만 만들면 대박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말자. 봐라. 얘 물질이다. 내가 이렇게 쓸 거야. 원소의 화합물이야. 원소. 알았어, 이 왼수야. 원소. 대문자 몇 개? 한 개. 그것만 하자고, 구별. 지금 원소야. 명예회복. 원소의 화합물이야. 그렇지. 반응물은 두 가지 물질이 모두 원소인 거야. 맞지? 원소의 화합물이야. 화합물. 이게 기억력 이것에 나온다니까?
반응 물은 모두 화물이다. 뭐 이게 했다 작살 나는 거야. 이건 다 원소지. 그럼 잘 봐라.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 2개. 알아야 될 것 2개. 내가 니들 그림을 그려줄 거야. 내가 그림 진짜 잘 그려. 거짓말이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진짜 잘 그려봐. 그래서 그림 딱 보였는데 눈이 하나. 이러면 니는 어떻게 해서? 그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래 첨자가 그 물질의 고유값이야. 절대 이 아래 첨자 건드리지 마. 얘들아. 암모니아는 N의 아래 첨자가 얼마고? 1이고 H 아래 첨자가 얼마라고? 3인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몇 원자 분자라고? 4원자 분자가 이거 건드리지 마. 질소는 몇 원자 분자야? 2원자. 수소도 2원자지. 자, 아무리 오디오 씹혔다. 아무리 과학이 싫어도 이 법칙은 한 번은 들어봤을 거다. 질량 보존의 법칙. 됐지? 반응물이 질량이 커, 생성물이 질량이 커. 생성물. 질량 보존이 뭐야? 똑같아요. 그렇지. 반응 전과 반응과 질량이 똑같다니까 똑같겠지. 그렇다고 당신부터 대답 안 하고 그러지 마.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지금 여기서 이런 애가 있었어. 분명히 있는데 대답 안 하다가 됐다 저 인간. 뭐 이럴 수 있잖아. 대답해 괜찮아. 이제 이거를 맞추는 게 개수야 얘들아. 이게 화학 식량과 뭐를 들어가는 게 기본이야. 잘 봐. 반응물의 질소 원자 몇 개 보이냐? 반응물의 질소 원자 여기 있네? 몇 개? 2개. 2개. 여기 몇 개 있니? 1개. 2개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 얘가 둘이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수소 원자가 몇 개가 돼? 6개. 그거 뭐 쓰면 돼? 3. 이게 개수야. 이점 개수.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보고 당연하네. 끝이야지. A, B, X, Y 이렇게 하고 풀면 또 역시 섬이 내는 거야. 4, 5등급에서 노는 거지. 걔들. 이게 개수 맞춘 거야. 거기 있는 숫자가. 그래. 다시 말하자. 질소라는 물질 몇 개 있고 반응을 해. N2가 몇 개 있다고? 이 숫자가 개수라고 한 개 있는 거야. 수소 분자가 몇 개 있고 3개 있어서 암모니아 분자 몇 개 만든 거야? 2개. 이 얘기라고 얘기가 지금 저 노란색 설명이 안 썼네요. 빵. 이러지 마. 이거 1이야 1. 안 쓰면 1이다 알지? 1대 3대 2로 반응을 한다라는 식이야 이게.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거를 개수를 맞추는 순간 우리는 화학 방식까지 쭉 지금부터 이제 지켜보는 거야. 이거 하는 게 화학 방식이니까. 여기까지 돼서 다시 이 화학 방식 안에 원소 몇 개 있어? 2개요. 잘했어. 2개 있지. 그지? 화합물은 몇 개 있니? 1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것만 만들었는 이 합어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합어는요 화약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알았어요? 도이칠란트 공화국의 화학자였습니다. 물론 와이프도 화학자, 똑같은 화학자 둘이. 두 부부가 연구소를 차려서 출발은 좋았으나 끝은 미약하리라 해요. 자꾸 후원이 안 들어오니까 자꾸 망해가고 있는데 황제가 자기 나라 전 지역에 공투를 합니다. 야, 암모니아 합성법 발견한 그 연구소에는 내가 엄청 지원해줄게 라고. 근데 그게 무슨 의도인지는 알았거든요. 독일이 저맨이죠. 걔들이 무슨 민족이에요? 게르만족이에요. 여러분 게르만족 대이동할 때 로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게르만족 지나가는데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때 최대 강국인 전술 뭐 이런 게 무기가 최대인 로마가 육체적으로 안 돼요. 걔들은 전투민족이에요. 독일 애들 봤죠? 키도 크고 막 축구 그죠? 살만합니다. 머리 하얗고 막 여자들이에요 막 그죠? 그런데 19세기 초에 뭐인 줄 알아요? 거기에? 영국만 유럽에서 화약을 만들 수 있었어요. 화약을 만들 수 있으니까 프랑스 이만큼 가져가 2등 스페인 3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저 뒤에서 이러거든. 야 도이칠란트 받아 9위 뭐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딴 나라들이 왕이 생일일 때 지하수 탄산수 있죠. 그거 갖다 바치고 막 그랬다고. 도이칠란트가 승질이 난 거야. 야 우리도 화약 만들자.
그래서 시작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와이프가 반대했어요. 이거 만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다. 전쟁은 일어날 거고 하지 말자. 성공했죠. 성공했는데 이 사람이 이 조건에서 만들어요. 이건 자세한 건 화투에서 배워요. 좋은 고압에 여러 개 조언했더니 영하 몇 도인가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얘는 끊어질 에너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온이 400도씨 정도 돼요. 알았어요? 조온이 영하 200 이러지 마세요. 조온은 400. 기압이 한 40기압, 30기압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온이 막 온도 영하 몇 도 이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를 두고 촉매를 씁니다. 합성을 하죠. 와이프 몰래 보고서 알려요. 토끼한테 와봐라. 맞아요. 공기 중에 제일 많은 78%잖아요. 우주에 제일 많은 게 수소기체잖아. 이거 갖고 합성하니 대박이죠. 얘가 왜 이게 올려냐? 이건 그냥 보세요. 이건 참고에 적지도 마요. 이거는 탄화수소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텐데요. 이렇게 생긴 벤젠 구조식이에요. 벤젠 구조식.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CH3가 붙으면 이게 톨루인이라는 놈이거든요. 여기에 니트로기가 하나, 둘, 얘는 그럼 일부러 이렇게 씁니다. 일부러 이렇게 세 개가 붙었네요. 세 개의 트리예요. 트리. 니트로, 톨루인, TNT. 이거의 원료예요. 원료 이게. 암모니아가 이거의 원료라고요. 화약을 이만큼만. 얘네 돈 많으면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 백화점 가야지, 백화점. 야구부터까지. 뭐 이런 거 소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보는 만큼 힘은 세니까, 막, 학교에 보면 무술 배운 애들이, 그냥, 뭐 이렇게 싸움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한테 힘을 써야 되는데 없어. 오스트리아 막 이쪽에 가서 막 밟고, 폴란드 바로 옆에거든. 막 밟고 있는데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오스트리아 국왕 황제, 뭐, 암살 사건을 경위 엮어서 세계전쟁을 일으킵니다. 걔들이. 그래서 막 프랑스를 침범하고, 남트까지 가가지고, 형! 누구한테? 영국한테. 프랑스가 영국 되게 싫어. 우리가 일본 싫어하고 똑같아요, 걔들도. 어떻게 해요? 형! 누가 우리 동생 하다가 상륙도보다 다 전멸했어요. 그래서 세계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차 세계대전. 50만 명이 죽었죠? 그 전쟁 선포하고 전쟁이 딱 시작할 때 이 와이프가 자살합니다. 끝나요. 되게, 그래요, 얘들이. 그러다 1차 세계대전이 전쟁이 됐잖아요. 승승장구를 하죠, 하버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딱 터지잖아요. 누가 잡아요? 정권을. 독일. 히틀러가 잡잖아요. 얘 제일 먼저 숙청시켜요. 하버.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비를 먹어서 돌 맞아서 죽어요. 동기가 불순하잖아요. 근데 이 공정을 보세요. 이렇게 바쁜 과학자가 있어요. 이게 도슈라는 거예요. 도슈. 그래서 하버 보슈법이 진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버법 이러고 마는데 하버 보슈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질소 비료. 그럼 이걸 뿌리면 단위 헥타르 면적이에요. 식량 생산량이 어떻게 됐다고요? 엄청나게 큰 생산량.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이게 이슈예요. 시험 문제 딴 건 하나도 안 나와요. 밑에 보면 뭐 살충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살충제가 제일 표준이 DDT예요. DDT 여러분. DDT 들어봤어요? 고엽제 들어봤어요? 고엽제? 여러분 듣기 어려울 텐데 이거. 월남전에서 엄청 썼잖아요. 우리나라 전쟁 군인들 거기 막 파병가고. 근데 고엽제 후유증이 살벌했잖아요. 생물 농축으로. 그죠? 그래서 DDT 순간적으로 사라졌어요. 그거 다. 뭐 농병아리들 다 죽고 막 그래갖고. 근데 DDT를 발견한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거죠. 얘가. 그 교수가 시킨 거 갖고 막 실험하다가 멀리 갖다 버리기 싫으니까 그냥 화분에 뿌렸는데 식물은 살아있고 잡초만 다 죽는 거야. 오! 그래서 갖다 놓다가 떼돈을 벌죠. 떼돈. 이탈리아 그 화학자 사람. 알았어요? 그렇게 우연히 발견한 건데 농축량이 너무 심하니까 안 쓰게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살충제 같은 거는 잘 안 나와요. 뭐 가두리 양식 이것도 안 나와요. 먹는 꽃 안 나와요. 곤충을 먹 이런 거 안 나와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내용들은 보고 말고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나 이거 놓쳤어. 그러면 파란색 펜으로 쓰세요. 그런 내용들은. 알았지?
주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먹을 거 끝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세요. 이제 뭐 나와요? 입어야죠. 알겠습니까? 입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의입니다. 의. 문제. 의의 문제가 뭘까?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냐고, 인간이. 우리가 드라마나 뭐 저기 애니메이션 그런 데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저거죠. 흥부와 놀부. 흥부와 놀부에서 흥부 집 아들, 딸도 있었나? 흥부가 딸이 있었나? 궁금하네 갑자기. 하여튼 그 자식들 옷을 이렇게 하면 흥분의 집 옷이잖아. 이렇게 하면 뭔가 귀여워 입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세요. 두 번째로 봐야 돼. 의류 문제 해결해서 첫 번째 의류 문제는 뭐냐는 거죠. 의류 문제 바로 이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인간들이 천연섬유에 의지했다는 겁니다. 천연섬유가 뭐냐? 그럼 면이 어디서 나온 거야? 목화죠, 목화. 그죠? 그 다음에 뭐 누에죠, 누에. 비단. 그죠? 삼배, 대마초. 그죠? 이들이 단점이 뭔데요? 이들이 단점을 알아야 돼요. 물론 장점부터 합시다. 장점. 뭐니? 이거예요. 뭐. 흡습성이 좋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연섬유 입고 있어요. 지금도. 보여, 속옷. 속옷을 합성섬유 입었다가 참. 그죠? 땀 흡수도 안 되는데. 맨날 긁혀요, 스타일. 알았습니까? 단점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일단 단점. 이겁니다.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일단 재료도 한정적이고요. 그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짐승 가죽 옷으로 또 짐승이 줄 서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한번 잡히면 막 그걸로 만들고 그러는데 뉴에도 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일이 보면 막 배틀로 톡톡 이러면서 짜잖아요. 그거 대량 생산이 어렵고요. 생산을 해도 오래 못 입어요. 내구성이 약합니다. 그잖아요. 오래 못 입어요. 그러니까 내려 물려 입으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옷 꼬매고 덮고 입고 막. 알겠지? 이런 게 대표적이라고 우리 문제. 알았죠? 그렇다면 해결은 어떻게 해요? 문제의 해결은 합성 섬유의 발견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합성이라는 말을 좀 알고 들어가자. 우리가 석유를 원료로 한 제품들을 합성이라는 말을 붙이거든. 거기에는 합성 수지가 있고 합성 섬유가 있고 합성 고무가 있어. 인간세에서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합성 수지를 뭐라고 하나?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이게 석유학 제품이야. 이거 너네 석유는 무조건 가솔린 만드는 거라고 착각하잖아. 이 문화에 엄청 밀접해. 니네 다 지금 있는 게 다 석유학 제품이야. 안고 있는 의자들. 알겠어? 이걸 가지고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이게 중요해. 나일론. 얘는 타이틀이 뭐냐? 이거.
타이틀이야. 최초의 합성 섬유라는 거. 그리고 캐러더스가 발견했다는 거. 이거 하나가 유명한 거야, 그냥. 캐러더스. 나이론을 니네가 혹시나 연구평가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요런 말이 있거든, 얘들아. 이렇게 써있는 말을 많이 본다고. 합성 석유화학 제품들이 각 단위체를 시켜서 중합시켜서 고분자를 만들어낸 거야. 그 단위체 속에 들어있는 탄소의 숫자예요. 염화, 아디포탈산, 헥사메틸렌 디아민 이런 것들 속에는 탄소가 6개씩 들었거든. 그것들끼리 계속 중합을 시켜서 나일론을 만들어낸 거고, 그러면 단위체 탄소수에 따라서 76 나일론도 있습니까? 있어요. 그 중에 66 나일론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얘는요, 일단 굉장히 질겨요. 근데 흡수성이 없다? 이게 이제 단점이거든, 얘는. 요거랑 반대인 거야. 얘는 물이 안 빨려. 이 말은 이걸 들어보면 알아. 얘로. 스타킹. 스타킹 어떠냐? 굉장히 질기다, 이거. 여기다 볼링공으로도 이거 안 끊어줘, 애들. 알겠니? 근데 물에 젖냐, 안 젖냐? 안 젖어. 툭툭 털려. 흡수성이 없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니네 칫솔질 많이 하지? 그 칫솔 뭐가 나일론이야? 칫솔 뭐? 알았어? 그 다음에 니네 밧줄 있지, 밧줄. 그지? 초록색, 하늘색, 흰색 밧줄 있잖아? 그럼 밧줄이 나일론이야. 질기다는 거야. 질기고 흡수성이 없다는 이걸 들으면 자동적으로 아는 거야, 그냥. 알았어? 스타킹? 물 뿌려봤더니 물이 안 젖네. 이 학생들은 개꿀이지. 니들이 직접 쓰고 있는 거니까. 남자애들이, 그지? 스타킹 이렇게 봤다가 헛소리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알 수는 있잖아. 이 스타킹이 이런 거다. 참, 남학생들도 겨울에 이렇게 안에 입을 수도 있네, 그지? 그런 것도 스타킹 입용이니까. 나일론이 많은 어떤 의류에 들어가 있어요, 질기려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부터는요, 잘 안 나와요. 1번이 진짜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폴리에스터. 뭔지 모르겠죠? 폴리에스터. 뭔지 모르죠? 요즘에 현재 제일 많이 쓰이는 옷감류예요. 폴리에스터 제일 많이 쓰입니다. 대부분의 옷 유입용류가 얘입니다. 얘로서 뭐가 있느냐? 양복이나 와이셔츠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래도 여러분들 꽤 완화될 거예요. 아이씨, 뭐야 저게. 그런데 이러면 금방 교복. 여러분 교복 보세요. 비 맞고 세탁하고 해도 이거 주름 가셔야 안 가셔? 안 가시죠. 구김이 없다. 구김이 없다. 그리고 물 빨아들여야 안 빨아들여요? 안 빨아들여야 비 맞고 좀 있으면 다 말라요, 그냥. 또 하나, 목 쓸려서 목 아프죠, 여름에. 흡수성 없죠. 이것들이 바로 폴리에스터. 그래서 대부분 바지, 교복 같은 거 보면 주름 딱 잡히면 안 풀려요. 근데 이게 와이셔츠나 이런 데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좀 이렇게 동복, 겨울 동복을 보면 김모씨 거 교복보단 현명한 이런 교복들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옷 입으면 우겨집니다. 면 60% 이런 거. 근데 이제 김모씨 사람 이쪽은 이제 빳빳하죠. 그죠? 그래요. 면량이 함유량이 적으니까. 폴리에스터. 그 다음 폴리아크릴. 얘들이 있는데, 얘들은 이제 니트나 양말 이런 말이 있는데, 나오면 쓰세요, 그냥. 여기까지만. 자, 중심 키워드가 누구라고요? 나일론. 뭐가 키워드라고? 최초 합성성. 그 다음 그 밑에 염료도 있어요. 합성 염료. 말라리아 치료제에서, 그죠?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한번 보라고. 만약에 나중에 틀리잖아. 그럼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파란색. 얘는 퍼플이라고 부릅니다. 퍼플. 퍼플이 화학에서는 이 색깔을 바이올릿이라고 그래요. 바이올릿. 보라색이지. 근데 염료에서는 퍼플이라고 불러. 퍼플이 밝은 보라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의류 문제까지 해결해 봤어. 알겠냐? 여기 남은 게 뭐요? 주거다, 주거. 알았지? 주거 쪽 보자. 세 번째. 여기서 주거 문제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얘를 사용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화석연료 사용해서 우리 또 질량 고정 한번 맞춰볼게. 그냥 보고 가자.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일단 석탄이 있겠지. 요즘 석탄 때는 없지. 연탄. 그지? 연탄가스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있어. 이거는 리퀴드, 액화, 내추럴, 천연, 가스. 그래서 너희들 도시가스라 해가지고 집에 다 그 가스 쓰지. 그 연료야. 그 다음에 LPG라는 게 있어. 리퀴드, 액화, 페트롤리움, 석유, 가스. 이건 자동차 연료로 많이 쓰죠. 그죠? 자, 근데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보면 대부분 시험에 탄화수소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 알았니? 자, 이거 봐봐. 탄화수소라는 탄소화물이 있어. 얘가 탄소화물이거든. 한글을 잘 봐봐. 뒤에 화합물이래. 그치? 대문자가 몇 개야? 두 개. 그렇지. 누구누구일까? C와 H를 말해. 이런 애들은 얘밖에 안 나와. 시험에 완전 연소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 또는 수증기야.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쓸게. 알았어? 물이면 L이고 수증기면 G거든. 이렇게만 쓸게. 자, 예를 들어 본다. 이것만 할 줄 알면 된다, 얘들아. 이거를 메테인이라고 해. 얘는 LNG의 주성분이야. 주성분이라고 했어, 내가. 그러면 LNG는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그래, 이게 센스야, 센스. 주성분이라고 했잖아. 그럼 에테인도 섞여 있는 거거든. 근데 시험에는 얘 하나만 나와. 연소가 된다면 누가 반응할까? 산소야. 물질이니까 O2라고 쓴 거야. 알았어? 얘가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산화탄소와 누가 나온다고? H2O가 나온다. 자, 이러고 계수 맞추는 거야. 계수. 아까 화법법에서 선생님이 잠깐 소개했다. 질량 보존의 법칙. 맞지? 뭐 원재량이 어떻고 이런 건 둘째라고. 이거만 보자. 반응물에 화합물이 몇 종류 있어? 아니,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세 종류는 어디서 나? 플러스 친 거요? 반응물이란 화살표 자축이야. 괜찮아? 화합물 몇 종류? 그렇지. 한 종류, 한 종류. 잘했어, 한 종류. 응. 아이고, 그는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이거 하려니까. 원소는 몇 종류? 한 종류. 자, 생성물의 원소 몇 종류? 없어요. 그렇지. 없다. 그렇지. 얘기를 해. 그냥 이러지 말고 누구 하나가 얘기를 해야 나는 간다니까. 화합물은 몇 종류? 이제 보이지? 옛날 이거 기억, 니은, 징조 하나 나오니까 틀리면 진짜 틀리는 거지 뭐야. 아까 이만큼 쓴 게 이거 하나 때문에 했는데 다 까먹으면 큰일 나지. 됐어? 반응물에 탄소 원자 몇 개 보이냐, 눈에? 한 개. 생성물에 탄소 원자 몇 개 보여? 됐어, 건드리지 마. 수소 원자 몇 개 보이냐, 반응물에? 4개. 2개. 자, 여기다 뭐 쓰면 돼? 이렇게.
이랬더니 산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네. 4개. 여기다 뭐 쓰면 돼? 이게 끝이야. 계수 맞추는 거. 자, 이제 질문. 반응물에 이런 걸 분자라고 그러거든? 분자가 총 몇 개입니다. 2개. 그렇지.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1이라고 했잖아. 아, 얘 1개. 얘 몇 개? 2개. 니네 지금 언어 배우는 거야. 언어. 기억, 니은 이런 거 배우는 거라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 머리 집중. 분자, 화합물, 분자 몇 개 있냐? 3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수가 그걸 알려주는 거라고. 알았어? 저 계수는 왜 맞추는 거야? 무슨 법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 그걸 괜히 미정계수법 이상한 말로 하니까 너네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됐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 해볼게 또. 어려운 거. 아, 좀 어려워. 이게 에테인. 얘가 얘를 만난다. 얘도 똑같아. 탄화수소니까. 자, 뭐 쓸래? 2. 그렇지. 2. 뭐 쓸래? 3. 됐어. 산소 원자 몇 개? 7개. 7개다. 여기 분자 몇 개? 5개. 그렇지. 됐어, 여기까지? 뭐 쓰면 돼? 2배지. 됐지? 자, 이때 계수는 분수를 쓰지 않는다. 정수화 시켜봐. 4, 2대, 5, 7대, 4대. 4대. 자, 이제 질문할 거야.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면 분자수가 늘어, 줄어, 그대로야. 늘어요. 늘어. 여기 몇 개인데? 9개. 여기는 10개. 이렇게. 얘는 늘어, 줄어. 그대로. 그대로. 그렇지. 큰 거야 된다.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여기는 에베레스트 산이야 니네들. 이것만 볼 줄 알잖아 니네들. 그러면 이미 중턱까지 간 거야. 이제 산소 마스크 끼고 올라오면 돼. 알았어? 여기까지 올라온 건 알았냐? 이 수학식이 보이면 된 거야. 계수를 왜 맞춘다고 그랬어 내가. 중량물 정도. 그렇지, 그거 맞추려고. 그래서 앞에 계수가 쓰여지지. 그 계수 숫자는 원소가 됐든 화합물이 됐든 분자의 개수인 거야. 이해 갔지? 좋아. 이렇게 화석 연료를 사용했고, 두 번째 이걸 사용해. 니네 아까 합성수지가 뭐라고 했지? 플라스틱. 그렇지, 플라스틱. 야, 왠지 플라스틱 그러면 딱딱해. 그 느낌이 그렇잖아. 그런데 이것도 플라스틱. 알았어? 너네 빵집 있지, 빵집. 그 빵 봉지 있잖아. 이렇게 하면 소리 나왔나? 네. 나요, 바짝바짝. 불에 붙으면 잘 붙을까, 안 붙을까? 아무튼. 야, 약을 독약 먹으면 죽어 살아. 죽어요. 먹어봤어? 아니요. 근데도 알잖아. 왜 그 빵봉지에 불 붙이면 불이 안 붙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거 뚝뚝 떨어지는데? 녹지 않을까요? 그게 붙는 거예요. 응. 이렇게 말을 맞춰야 돼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녹는 걸 붙는다고 그래요. 불. 파랗게 붙어요. 그거 뚝뚝 떨어져. 알겠어요? 여러분, 정월 대보름이라는 거 알아요? 11년. 그렇죠, 그렇죠. 이거 돌리는 거 알아요? 저 어릴 때 레벨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친구들은 통조림 깡통을 돌려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약간 큰 깡통을 돌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분유통을 돌려요. 그러다가 중학교 형들은 양동이를 돌립니다. 고등학교 형들은 뭐 돌릴까요? 타이어 돌려요. 근데 여러분, 타이어 탄 거 봤어요? 그 안에 작은 쇠줄이 엄청 많이 있어요. 철사가. 그럼 그걸 고무로, 합성고무로 싼 거죠. 이 고무가 엄청 잘 타요. 그래서 만약 뭣도 보는 거지, 그거. 타이어를 돌립니다. 타이어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냐?
이렇게 못 돌려요. 고등학생들 니네도 타이어 하나 돌리려면 어렵죠. 그래서 너프로 일단 돌려요. 막 돌린 다음에 이제 위로 돌리는 거죠. 근데 녹으면 빵뽕기처럼 똑똑 뭐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날아가는 거야. 그럼 집에서 와 하던 머리 빵 있고 옷다 빵 있고 막 집에 들어가. 근데 왜 돌리느냐? 그게 건넌 마을하고 이쪽 마을하고 이제 불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막 던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화려하게 돌리느냐. 그게 타이어 정도는 돌려줘야 막 오 이러잖아요. 주변 애들 작살나고 막. 그래서 불에 잘 타는 수지를 열 가소성 수지라고 불러요. 그럼 열 가소성 있으면 경화성도 있겠네요. 여러분 퓨즈 있죠, 퓨즈. 이런데 퓨즈. 거기 불을 붙여봐요. 라이터 줘봐. 라고 하는데 라이터를 주는 놈이 있어요. 받는 나도 민망, 주는 놈도 그죠? 그 플라스틱 불을 딱 붙이면요 꺼먹게 되면서 녹긴 하는데 딱 떼어버리면 굳어요. 그냥. 이게 열 경화성 수지예요. 불이 안 탄다는 얘기죠. 근데 진짜 잘 타는 애들은 파랗게 불이 붙으면 똑똑 떨어져요. 비닐이 그렇잖아요. 비닐이. 알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합성 수지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쓰는 열 가소성질 뭐를 많이 쓰냐? 라겐나 알죠? 라겐나 반찬통. 그걸 제일 많이 씁니다. 알았죠? 중요하지 않아서 한 줄만 딱 써놓고 마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건축재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예전 사람은 뭘 이용했죠? 집을 지을 때. 나무, 풀, 대표적 우리 못 사는 집은 무슨 집을 짓고 살죠? 가마집. 그렇죠. 잘 사는 집은? 기와집. 그렇죠. 기와 뭘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죠. 다 흙이었습니다. 진흙과 집단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얘를 이용합니다. 이걸 이용하는 시대를 철기 시대라고 하죠. 지금까지 철기죠. 근데 이걸 오버해서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저도 오버를 한번 해볼게요. 대신 이건 여기에다 써놓을게요. 알겠죠? 자, 여러분 철을 만드는 회사가 뭐예요? 그렇죠. 오이 똘똘하네. 어디에 있어? 포항. 그렇지. 포항제철이 있고요. 현대철강도 있고요. 그죠?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 철을 녹이는 것을 용광로라고 부르는데 엄청 잘 그리죠? 이게 용광로예요, 용광로. 자, 붙이다 여기다가 열풍을 쏩니다. 열풍. 뜨거운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 정도 돼요. 1800도시요. 자, 여기다 뭘 넣느냐? 일단 얘를 넣는 거예요. 누구예요? 철광석. 여러분, 철광석은 땅속에 있는 돌멩이입니다. 혼합물이죠? 그럼 여긴 철이 그럼 땅속에 있는 건데 철이 철로 있지 않아요. 수화철. 그렇죠. Fe2O3라는 적철광. 무슨 색깔일까요? 붉은색이겠죠. 적철광이니까. Fe2O3 또는 자철광. 무슨 썸을 띨까요? 자성. 그렇죠. 야, 이게 여러분들 밥을 빌어먹게, 빌어먹는 게 아니라 참 얻어먹을 수 있게. 얘가 여러분 지구과학 선택한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고지구 자기장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예너의 대륙이동설 있죠? 그것이 막 증명이 아니잖아요. 걔가 막 아프리카에서 뭐 사람의 식인종 마을에서 그걸 썼대요. 그래서 12번인가를 대륙이 해안선이 일치하고 지질이 연속적이며 동일한 화석이 발견되고 뭐 이러면서 12권을 써갖고 탁 고향으로 돌아온다. 발견들아 사람들이 오! 야 대단하네. 그럼 대륙이 이동한 원동력이 건데 극적 달의 초력 이질한테 작살났거든요. 그런데 디치라는 과학자에서 해적 확장선이 나와요. 해적 확장선. 그리고 그 지구 자기장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자북이 진북이랑 다르다는 거 안다고. 아침판을 보고 딱 갔더니 북극이 아니에요. 북극은 저쪽에 있어. 뭐야 이거? 땅이 움직이는 거지. 그 증거가 바로
이 자철광이 퇴적될 때 모양이 자극을 향해 퇴적되거든요. 이게 부지구작용이거든. 그게 원동력이야. 얘가 Fe3O4. 자, 얘만 집어넣어서 안 돼. 얘를 환원시켜야 되는 거야. 철로만, 순수한 철로만. 그래서 누구를 집어넣냐? 얘를 집어넣어. 얘가 얘거든. 알고 싶어? 내 샤프 있지? 팍팍팍팍 그래갖고 손으로 쓸까 옆쪽에 푸는데 그게 코크스야. 알았어. 시커먼 가루야. 다음에 얘를 넣어. 얘가 CaCO3야. 탄산칼슘. 석회층. 최저감이잖아. 그치? 집어넣고 뜨거운 열을 가하잖아. 그러면 이 안에서 제일 먼저 얘가 누구냐? 코크슈. 맞지? 이 코크스가 이렇게 되면 연소가 된대잖아. 근데 얘가 이런 연소야. 완전히 아니야. 뭐야? 불완전 연소를 하면 얘가 돼. 자, 앞에 있는 숫자 줄지 마. 산소 하나 됐어. 그지? 산소 혼자 몇 개야? 2개. 그래서 여기다 2를 써. 그랬더니 산소 혼자가 2개 됐네? 이거 못 써. 이래서 맞춰준 거라고, 개수는. 보라고, 응? 그러네? 라고 넘어가는 거야. 일부만 이렇다고 대부분은 CO2야. 그래서 여기로 CO2가 나가고 이거야. 물론 반응하는 CO도 나갈 수 있어. 이 CO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 적철광과 CO가 만나서 이렇게 된다고. 자, 그냥 JMR 하나 알려줄게. 잠모를 읽고. 알았어? 하나만 알려줄게. 요 밑에 뭐라고 있어? 3. 여기 뭐라고 돼 있어? 2. 자, 봐봐. 여기 뭐 쓸래? 응, 4. 여기 뭐 쓸래? 이거야. 나중에 양적 관계 가서 화학 방식 맞추는 거 나오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A, B, X, Y. 이러지 마. 그냥 딱 보고 푸는 거야, 그냥. 아래쪽에 올려갖고. 알았지? 이렇게 해서 철을,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 알았지? 그런데 철광석이잖아. 얘들만 있을까? 아니야. 땅 속에 70%가 규산염이야. SiO2. 통과 시간에 배웠지? 그래서 얘가 탄산가스이 들어가서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얘가 돼. 얘 이름이 생석회. 산화가스이거든? 그리고 CO2가 나와. 알았어? 개수를 안 맞춘 이유는 질량 모듈이 성립해서 그래. 알았지? 자, 이렇게 놓고 이 산화칼슘이 물론 CO2는 여기로 나가고 얘가 얘랑 갑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어. 이게 규소산 칼슘이라는 놈인데 내가 이렇게 자세히 적어주는 이유는 딱 하나야. 학교 선생님들 오버하더라도 저거 한번 봤어요. 그냥 봤어. 여기서 나오거든. 높이가 달라. 여기로는 철이 나오는데 얘는 여기 나와. 위에서 나오면 밀도가 작다. 얘 밀도 크다. 알았어? 그럼 얘는 뭐냐? 버리는 게 아니라 시멘트 제조에 사용돼. 규소산 칼슘.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잠깐 소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철이거든? 이 철이 순수한 철이 아니야, 얘들아. 여기에는 반응하지 않은 코크스가 남아있거든? 얘가 섞여 있어. 그 탄소가 섞인 철을 뭐라 부르냐? 이렇게 불러. 혼합물이야. 그럼 뭐야? 합금이야. 그래서 얘가 최초로 나오잖아? 제일 먼저 나왔다 해도 선철이야, 선철. 제일 먼저 나왔어? 그럼 단단해. 그래서 거기 얘를 들어준 거 있지. 건축 기둥을 쓴다는 거 있지? 걔가 선철이야. 되게 단단해. 그럼 걔를 좀 가열해. 그럼 코코스가 좀 날아가거든, 탄소가? 그럼 강철이야. 그건 자동차 프레임이나 아니면 무기에 쓰여. 주조하기가 좀 쉽다는 거지. 주물주물 해가지고. 더 가열해서 탄소를 모두 날려보내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철사철이로 부드러운 거, 연철이라고. 알았지? 아, 제철소에서 나온 철은 합금이구나. 알았어? 학교 선생님들이 내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제일 어렵게 내도.
알았지? 만약에 나중에 학교 선생님들이 뭐 내가 지금 말한 선철이나 뭐 강철이나 이런 말을 하거나 조그맣게 써. 그리고 나중에 잘못 들어가고 원철?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선생님 원철이 뭐예요? 아 그거 연철이야. 내가 알려줄 거야. 알았지? 그냥 적어놓기만 해. 알았지? 철은 이렇게 이용된다. 알았어?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철기 시대. 됐지? 자 이제 철 다음 애가 이거는 진짜 나와. 누가 있나 봐봐라. 누구냐? 시멘트지. 자, 시멘트는 어떻게 만든다? 보쇼. 방금 전에 봤잖아. 탄산칼슘을 뭐하면? 열 분해하면 누가 나온다고? 생석회가 나오잖아. 저 산화칼슘을 생석회라고 하거든. 이 생석회에다가 누굴 섞으면? 점토를 섞으면 이게 시멘트. 시멘트는 니네 본 적 있을 거야. 알지? 시멘트는 굳는 것도 빠르고 모양도 잘 잡힌다. 그래서 시멘트를 운반하는 차량을 레미콘이라고 해. 앞뒤 돌아가는 거. 계속 움직여. 안 그러면 이게 굳어버려. 그래서 갑자기 굳잖아. 그럼 모양을 딱 맞춰주지.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 무게를 못 견뎌요. 조금만 무거우면 금쩍 가버리네. 하중을 못 견딘다고 하거든.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얘를 만들어. 얘는 시멘트에다 물에 자갈을 섞은 거야. 그러면 무게를 잘 견뎌. 다만 얘가 뭐야? 그냥 좌우 흔들림이 약해. 팍! 그럼 튕겨요. 그래서 하중은 강한데 좌우 흔들림까지 지진이나 이런 거, 그리고 또 건물이 뭐 몇 미터더라? 40m, 30m인가 위가 올라가면 고유 진동이 있대. 흔들리는. 이게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 있지만 사람이 걷는 거에 따라 흔들린다고 하더라고. 그게 몇 헤르츠가 있더라고. 그러면 그거를 흔들림을 잡아주기 위해서 여 안에다 뭘 넣냐? 철근을 넣어. 그런데 이 철근 콘크리트의 원리는 이미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천연재료로 집을 지을 때 썼어. 어떤 거냐? 우리가 초가집을 짓는데 벽을 진흙을 붙이잖니? 근데 이게 여름이 돼서 쨍쨍하고 마르다가 겨울이 돼서 얼다가 쨍쨍하고 마르다가 얼다가 반복하니까 툭 치면 부서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부서지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집단 있지. 그걸 섞어서 진흙을 만드는 거야. 그럼 걔가 버텨주잖아. 그래서 벽으로 굉장히 든다는 역할을 하더라. 그 원리를 이런 게 철근 콘크리트야. 알겠지? 여기까지 나와. 2, 3, 3. 알았어? 그 밑에 알루미늄이 있을 거야. 참고로 알아, 너. 알루미늄은 땅 속에 산화 알루미늄 형태로 존재해. 알루미늄은 땅 속에 이런 형태로 존재하거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하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 보크사이트라고. 이거 몇 장 없이. 이 보크사이트가 있잖아, 얘들아. 보크사이트가 더 고운 고압을 갖잖아. 루비가, 루비. 알았어? 근데 얘를 빙정석을 집어넣고 전기 분해를 하잖아? 그럼 얘가 알루미늄. 이걸 훅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했어. 알루미늄이 옛날에 굴이나 금보다 비쌌어. 알루미늄. 지금은 제일 똥값이야. 왜? 이제 희귀한 금속이 아니거든. 니네 오시알팩 하나칼마라고 해. 지각 구성의 8대1. 산소, 규소 다음에 금속 중에는 알루미늄이 제일 많아. 근데 알루미늄을 쓰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
20세기 초반에밖에. 후크가 그때 발견한 거거든. 후크도 고등학교 때, 야, 알루미늄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하면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걔가 발견했어. 그래서 알루미늄이 똥값이 됐어. 도전은 됐는데 결국 안 좋았지.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다 먹었잖아. 각 나라의 왕들을 모았어. 회의를 하는데 그들은 금관, 니네 금 반지 껴봤어? 금 목걸이 해봤어? 나도 안 해봤어. 근데 그 어깨 형님들 금 목걸이, 그지? 엄청 무거운 거 알아 그거? 금 진짜 무거워. 여기다 가락지 할머니들 막 박수 쳐줘요. 얘는 무거워 이렇게 다녀야 돼. 관절염 걸린다니까? 그래서 막 이러고 다니잖아. 뭐 어깨 빠져요 무거워서. 근데 만약에 그 금 팔찌를 끼고 막 이러고 다닌다, 가짜예요. 되게 무겁습니다. 왕관을 그거로 만든 거지. 그러니 목 디스코고 난리 나지. 근데 그들한테는 금왕관에 금 나이프에 금 포크에 금 접시에 자기는 알루미늄 왕관, 알루미늄 나이프, 알루미늄 포크 샤시 이거 한 거야. 왜? 귀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반짝반짝거리고 귀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부식이 돼도 겉 표면만 살짝 돼. 피막 효과라고 하거든. 외부에서 산소나 공기가 물이나 이런 게 접근하면 산화 알루미늄 막이 막아줘. 철은 안 그래. 철은 부식되면 우리 종기랑 똑같아. 다 퍼져. 그래서 옛날에 그 자유의 신상 있잖아. 프랑스가 선물해 준 거잖아. 인디펜던트 데이 해가지고 싹. 근데 원래 구리도구만. 전체가 다 구리도구. 그래서 옛날 자유의 신상 보면 푸르스름해.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잖아. 골격은 철이잖아. 구리가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거든. 철이 노출이니까 걔를 보호하려고 부식 가속된 거야.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아연도금을 다시 한 거야. 알았어? 그럼 철은 어느 하나만 부식되면 잘라내야 돼. 그거 다 돌릴 수 없어. 근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겉 표면만 살짝. 그래서 이거 시간 지나가고 사포로 싹싹 문질면 반짝반짝해 또. 그러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회색으로 나가. 알았지? 알루미늄 그냥 창틀 할 때 쓴다. 이게 끝이야. 그리고 페인트도 있지, 그 밑에. 제비뼈 페인트가 제일인가? 우려 페인트가 제일인가? 일단 페인트 있고, 유리 있고, 그지? 그냥 그런 것들이 건축자재로 쓰인다. 여기 끝이야. 알겠죠? 자, 마지막. 무슨 문제 해결했냐? 류. 의류가 아니라 류. 그죠? 약품. 합성 의약품이 있다. 합성 의약품. 의체. 자, 합성 의약품은 그리기를 한번 해놔야 돼. 자, 봐봐봐. 두 개밖에 없거든. 첫 번째. 얘가 있어. 얘는 제일 먼저 외워야 될 게 이거야. 타이틀이 나일론과 똑같은 최초 합성 섬유이듯이 얘도 최초 합성 의약품. 그럼 누구 과학자 이름이 나와있는데 없지? 바이엘사 있지. 독일의 레버쿠젠. 바이엘 레버쿠젠 있잖아. 그 바이엘사가 세계 5대 기업 중에 하나거든. 얘만 만들어 전문적으로. 걔들이 발견. 걔들이 한번 다 샀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얘가 해열제이면서 진통제야.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 지금은 혈액 융해제로 쓰이거든. 얘들이 약효는 뭔지 몰라.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아스피린 먹으면 뭐 건강에 좋고 뭐 이런 말도 있어. 아스피린은 그 버드나무 추출액 있지. 니네 버드나무가 뭔지 알아? 모르지? 그 개울가에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있고 나무가 하나 있는데 뭐 의심연스러운 걸 많이 나오잖아. 수양보들이라고, 그치? 고백걸 딱 자르면 쏙 빠져, 껍질만. 거기 흰 뼈같이 나무가 있거든. 그거 쪽 빨지 마라. 먹으면 오바이트하면. 그게 살리실산이야. 알았어? 이게 살리실산이거든? 이 살리실산에다가 얘를 넣어서 중합을 시키면
얘가 나와. 그리고 물이 나오거든. 이게 아스피린. 자, 이 구주식은 왼쪽에 써놓고 이거 참고에다 써놔. 참고에다가 가끔 이게 나오니까 이 살리실산이 요런 구조식을 가져. 참고로 꼭지점 있지? 선이 딱딱 꺾인데 거기가 탄소가 있는 거야. 알았니? 이건 탄화수도 배울 때 그래. 이제 지금은 그래야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살리실산 구조식이고 여기에 이게 아세트산이야. 여기서 H가 빠져나오고 OH가 빠져나와서 얘는 그대로 있고 여기에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진 거지. 이게 아세틸 살리시라는 놈이고 옆에 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돼. 이게 물이야. H2. 알았지? 그냥 구식도 봐도. 그러면 탄소가 여기는 보통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7개.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산소가 하나, 둘, 셋, 3개. 이게 바로 살리산 분자식이라는 거야. 질문. 이거 완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 몇 개 나올까? CO2. 여기 C가 몇 개 있어? 그럼 7개 나와. 요 숫자만큼 나왔잖아. 그럼 H2O는 몇 개 나올까? H2O. 그렇지. 3개가 나오겠지. H2O니까 수소 원자가 6개가 돼야 되니까. 자, 여기 C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7, 8, 9개. 수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얘는 이산화탄소 몇 개 나와? 물은 이런 거야. 이런 거 나온다니까 시험에.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푸는 거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살리산 아스피린 얘기고,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 페니실린. 얘는 플레밍이 발견했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플레밍이 발견하지 않았어. 젊은 과학자 둘이 발견했거든. 근데 기자들이 가보니까 약발이 떨어지잖아. 유명하지 않은 애들이라. 그래서 막 기자는 지루하듯이 듣고 있는데 자기들이 플레밍이랑 과학자의 전화를 주니까 플레밍? 우웅한 거야. 기자가 놀리게. 젊은 과학자 당신 전월주로 이거 페니실린 발견한 거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그 다음날 기사로 플레밍이 발견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정작 영국 정부, 영국 기업에서는 얘들한테 하나도 후원 안 했어. 야, 이거 얘 최초의 항생제거든. 여러분, 항생제가 뭐냐면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야. 이걸 푸른 곰팡이가 한다는 거지. 푸른 곰팡이. 푸른 곰팡이는 니들 귤 있냐 집에? 그럼 하나쯤은 벽구석에 숨겨놔. 그럼 4일 있다가 하얗고 주위가 하얗고 곰팡이들. 그게 푸른 곰팡이야. 아니 그거 싹싹 긁어서 뭐 하지마. 알았니? 니네 못한다 그거. 그러니까 이 푸른 곰팡이가 최초 항생제. 지금 항생제 종류가 너무 많거든. 감기 걸리면 이거 먹으면 좋냐 안 좋냐? 안 좋아. 감기는 바이러스야. 노도바이러스, 독감은 인플루엔자. 그래서 항생제는 상처난데 고름 생기고 이런 거 먹는 거야. 알았지? 달라. 그래서 페니실린은 사실은 플레밍이 발견한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플로벤가? 그 사람이 발견했을 거야. 젊은 사람. 그 판권 누가 사간 줄 알아? 미국 애들이 사갔어.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1940년대가 발견됐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얘 때문에 승리한 거라니까. 연합군은 이거 맞고 금방 원캐드에서 한 달 있다가 막 전쟁터로 다시 나가는데 독일군은 못 나가요. 상처가 안 나졌으니까. 그래서 처칠이 페니실린의 승리다 말아줬지. 그 다음에 60년 동안 로얄티 미국에 지불하고 영국이 썼을 거야. 순간의 실수 때문에. 알겠냐? 페니실린이 이런 거다. 다 최초 항생제. 최초 합성 의약. 최초 합성 의류. 누구야? 합성 섬유. 나일론. 그지? 그런 거 알아들어. 핵심 표. 알았죠? 뒤에 문제 얼마 안 되죠? 그거 조금만 푸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수 한번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까?